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원래 수업 시간에 녹화 버튼 누르는 걸 잊어먹어가지고 지금 여기서 재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쭉 살펴볼 텐데 일단 직류 발전기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류 발전기의 종류에는 타여자 발전기가 있고요. 타여자 발전기 이외에 자여자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자여자 발전기는 뒤에 나오는 분권 발전기, 직권 발전기, 가동복권, 차동복권 발전기 이 발전기들이 다 자여자 발전기에 해당됩니다. 타여자라고 하면 여자라는 게 뭐냐 하면 자속을 만들어내는 걸 말하거든요. 자속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계좌 전류에 계좌의 권선에 전류를 흘려주는 거죠. 자, 근데 이 계좌 권선에 전류를 흘려주는 전원을 다른 전원, 외부 전원을 쓰는 걸 타여자라고 그러고, 자여자는 외부 전원을 쓰지 않고 본인이 그 발생한 기전력, 발전한 그 전원을 가지고 여자를 시켜주는, 요게 이제 자여자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인 면에서 타여자보다는 자여자가 조금 가성비가 좋은 기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무부하 특성 부분이 있는데, 무부하 특성과 외부 특성이 있는데, 이 특성은 직류기 뿐만 아니고 동기기, 변압기, 유도기에서도 다 이런 특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인데, 무부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부하가 없다라는 거죠. 부하가 없다. 부하가 없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류기 같으면 부하 저항 RL을 따라주지 않은 경우죠. RL이 무한대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무한대가 되는 거고, 이때 부하의 전류가 부하 전류가 되죠.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가 없다라는 건 전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부하가 만약에 크다. 부하가 크다라고 하면 저항이 엄청 줄어드는 거죠. 저항이 줄어들고 전류가 커지는 걸 부하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무부하인 경우에는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특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은 계좌 전류 IF하고 그 다음에 단자 전압,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이때 단자 전압은 뭐냐면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 E하고 단자 전압이 같아지게 돼요. 여기 회로 이런 시간에 좀 공부를 하시면 이제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이 특성을 이제 보는 게 무부하 특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특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부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발전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발전기 안에서 이제 전원을 만들어내고, 이제 전원을 흘려주고 하겠죠. 내부 저항이 있을 거고, 뭐, 어떤 이런 복잡한 회로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외부 쪽으로 전원을 끌어낼 텐데, 여기다가 외부, 예를 들면 콘센트가 될 수도 있겠죠. 콘센트에 우리가 전원을 꽂아서 예를 들면 저항을 달아준다. 뭐 전등이라든지 이런 걸 달아주겠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발전기 내부, 발전기 자체의 구조는 내부가 됩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전원을 끌어내서 쓰는 이 저항 부하 부분,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하, 이 부분은 외부가 되죠. 그래서 외부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부 특성이라고 하면 부하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하 특성. 그래서 부하가 있을 때 부하 전류하고 단자 전압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전류기를 달아서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부하 양단에 전압기를 달아서 부하 양단의 전압을 측정해 줍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전류 전압 특성을 관찰하는 게 외부 특성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 분권 발전기, 직권 발전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부하 특성하고 외부 특성을 다 살펴볼 거고요. 여기서 직권 발전기는 외부 특성밖에 없는데 무부하 특성이 있을 수가 없죠. 직권은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부하가 없을 때는 그 계좌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좌 전류가 0이 됩니다. 계좌 전류가 0이 된다는 것은 무부하 특성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권 발전기는 외부 특성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권 발전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은
뭡니까? 얘랑 관계가 있어요. 저기 외부 특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부하가 있을 때 그 부하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발전기의 이 내부 저항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전압이 변동이 커지게 돼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그때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 병렬 운전은 여기서 우리 직권 발전기에 대해서 병렬 특성이 좀 색다른 특성이 있는데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게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 문제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내용에서 예제 문제 부분을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전기자 반작용이 직류 발전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전기자 반작용은 전기적 중성축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주자속을 감소시키고 그 브러쉬에 불꽃을 발생시키는 거죠. 브러쉬 불꽃은 이렇게 정류자 편간 전압이 불균일하게 되어서 섬락이라고 하면 불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맞는 거고 전류 파형은 찌그러지나 출력에는 변화가 없다.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직류기에 보극을 설치한다. 보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전압 정류라고 그랬죠. 예, 정류를 좋게 하는 겁니다. 정류를 좋게 하는 거. 그래서 정류 관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맞는 거죠. 정류자의 불꽃 방지, 그 다음에 정류 기전력 발생, 브러쉬의 이동 방지. 브러쉬 이동은 정류자에서 불꽃이 정류가 잘못되어서 브러쉬에서 불꽃이 방지하게 되죠. 불꽃이 발생하게 되죠. 이 불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발전기 같은 경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죠. 요거를 이제 전압 정류가 잘 되면 이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맞는 거고 난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기기에 관계되는 문제예요. 동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직류기에서 정류를 양호하게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정류라고 하는 것은 정류를 양호하게 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이 리액턴스 전압은 정류에 굉장히 뭡니까? 악영향을 미치는 전압이 되겠는데 이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하고 L dt분의 di 이렇게 해서 정류가 IC라는 전류에서 마이너스 IC라는 전류로 급격하게 바뀌게 되죠. 방향이. 요게 어느 기간 동안 일어나냐면 정류주기 TC라고 하는 정류주기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액턴스 전압은 이 L은 마이너스 L 곱하기 TC분의 2IC 이렇게 되죠. 이 공식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TC가 길어지게 되면 얘가 줄어들어요. 예, 리액턴스 전압을 감소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리액턴스 전압이 커지게 되면 불꽃이 발생해요. 공기 중에 그 절연이 파괴되면서 불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감소시키는 게 중요한데 얘를 크게 하거나 이 전류를 작게 하거나 아니면 L을 작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정류 주기를 길게 한다.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회전 속도를 적게 한다. 이거는 속도가 빠르면 정류 주기가 짧아지는 거죠.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 정류 주기가 길어지죠.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 리액턴스 전압 이해를 감소시키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전절권. 전절권은 이제 권선 피치를 극피치하고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전절권인데 보통 우리는 파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단절권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정류하고는 일단은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직류기에 양호한 정류를 넣는 조건이 아닌 것은 정류 주기를 크게 할 것, 리액턴스 전압을 작게 하는 것 맞죠? 작게 할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 L을 작게 해야 되죠. 여기도 작게 해야 되고 브러쉬 접촉 저항을 크게 해야 됩니다. 접촉 저항이 크면은 아무래도 IC가 줄어들겠죠. 전류가 줄어들어서 리액턴스 전압이 줄어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접촉 저항이 크게 한다. 이 부분은
그만큼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아무튼 좀 가성비를 따지는 그런 기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를 TC를 길게 한다든지 이렇게 돈 들어가는 것보다 접촉장을 좀 크게 해서 약간 손실을 좀 있더라도 접촉장을 크게 해가지고 뭡니까 정류를 하는 방법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아요. 조건이 아닌 것은 크게 해야 되죠. 그리고 5번 다음 직류 발전기의 정류 곡선에서 정류 말기의 정류 상태가 좋지 않은 것. 정류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IC라는 전류가 흘렀다가 갑자기 TC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2IC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IC가 되는 거죠. 그래서 2IC만큼 전류가 TC 시간 동안에 변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직선 정류 또는 정연파 정류에서 1번이나 4번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경우인데 3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3번은 이제 갑자기 정류가 급격하게 처음에 일어나죠. 이거를 이제 과정류라 그래요. 과정류. 너무 급격하게 정류를 시켰다 해서 과정류. 여기는 정류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부족 정류라 그럽니다. 어쨌든 전류는 마이너스 IC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족 정류인 경우에는 막판에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과정류는 초반부터 막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울기가 급격한 이 부분에서 불꽃이 발생합니다. 여기가 정류 시작점이고 정류가 끝나는 점이죠. 정류 시작점에 발생하는 것은 3번 과정류가 되는 거고 정류 끝점에 발생하는 것은 부족 정류해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또 살펴보죠. 6번 직류 발전기의 보극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극이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었죠. 브러쉬 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뭡니까 자개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보극 개작 원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극의 개작 원선을 감아주는데 이 개작 원선은 전기작 원선하고 직렬로 연결합니다. 보상 원선도 마찬가지로 직렬로 연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맞고 극성은 주 자극 극성을 회전 방향으로 옮겨 놓은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데 앞에 시간에 배웠던 그 보극 그림을 보시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 자극 극성을 회전 반대 방향으로 한칸 옮겨 놓는 거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요게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보극의 수는 주 자극과 동일하다. 동일하지만 적은 경우도 있다. 주 자극하고 동일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극은 브러쉬 위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브러쉬 개수하고 같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팝콘 같은 경우는 병렬 회로수 A는 극수하고 같죠. 이건 또 브러쉬 수하고 같아요. 브러쉬 수. 얘가 이제 그 보극하고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극은 극수하고 같다가 정답이겠죠. 근데 팝콘인 경우에는 극수가 P이더라도 병렬 회로수는 2가 되죠. 그래서 브러쉬 수도 2개입니다. 그러니까 보극은 2개만 필요하죠. 그래서 적은 경우도 있는 거죠. 팝콘인 경우는 적겠죠. 그 다음에 4번 보극에 의해서 리액턴스 전압이 해소되면 브러쉬를 이동시킬 필요가 없다. 글자가 좀 틀렸는데 리액턴스 그래서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보극이 없는 직류 발전기는 부하의 증가에 따라서 브러쉬 위치를 어떻게 하는가. 보극이 없으면은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죠.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적 중성축이 회전 방향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브러쉬를 회전 방향으로 이동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8번 직류 발전기에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정류가 힘이 드는 이유는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 이 말은 아까 앞페이지에서 나왔죠. 문제가 정류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정류 주기가 짧아지죠. TC가 정류 주기가 되는데 얘가 길어야 리액턴스 전압이 줄어들고 양호한 정류가 되겠는데 얘가 속도가 빨라지면 얘가 짧아져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면 리액턴스 전압이 EL이 예, TC가 짧아지면 분의 2IC 해가지고 짧아지면 EL이 커지죠. 그래서 리액턴스 전압이 커진다. 예,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한번 읽어볼게요. 직류에서 정류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를 L, 그리고 뭐 정류 주기를 DC, 그 다음에 전류의 변화량을 ICS-IC, 이런 경우에 리액턴스 전압은 어떻게 되냐, 요거죠. L TC분의 EIC. 여기 나와 있네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 정류의 역할을 하는 것은 보극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류 발전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 발전기는 우선 종류는 여자 방식에 따라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자 방식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타여자 발전기, 자여자 발전기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여자 발전기에는 분권, 그 다음에 직권, 복권, 이런 발전기 종류가 있고요. 타여자 발전기는 여자라는 게 계좌 건선에 전류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석을 만들어주는 건데, 전자석 만들어주는 전원을 다른 외부 전원을 쓴다, 타 전원을 쓴다, 이렇게 해서 타여자 발전기라고 보는 겁니다. 자여자 발전기는 스스로 발전한 기전력을 사용해서 여자 계좌 건선에 전류를 흘려주는 거, 요게 자여자 발전기입니다. 대부분 이제 타여자 발전기는 한 가지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나머지 방식은 다 자여자 발전기에 해당되는데, 분권은 계좌 건선하고 전기자가 병렬 연결이 되는 거고, 직권은 직렬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복권은 분권하고 직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도 있고 직렬도 있어요. 두 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됩니다. 이 복권 발전기 같은 경우는 연결 방식에 따라서 내분권, 외분권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속을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키냐에 따라서 가동 복권이 있고 차동 복권이 있는데, 가동 복권은 분권하고 직권의 자속이 같은 방향이 돼서 자속이 증가를 해요. 자속이 파이가 증가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기전력 E가 커지겠죠.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차동 복권은 분권과 직권이 자속이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자속이 감소하게 돼서 여기 기전력도 줄어들겠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그림으로 해서 직류기, 이게 우리 직류기 그 기기 실험에서 사용하는 직류기가 되겠습니다. 이 직류기를 어떻게 결선을 하느냐, 결선하기 위해서 단자를 다 뽑아 놓은 부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여기 전기자가 있어요. 전기자가 있고, 요 브러쉬가 있죠. 양쪽에 브러쉬가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양쪽으로 단자로 전원을 뽑아냅니다. 그럼 발전기에서 발전한 전원이 여기가 일단 여기 플러스라고 보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부하를 달아주는 거죠. 전등 같은 걸 달아줬다. 그럼 여기 이제 빛이 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발전된 전원을 뽑아내는 부분, 여기에 전기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좌는 여기 안에 계좌에다가 권선을 감아 놓는데, 직권 권선이 있고 분권 권선이 있어요. 이 우리가 사용하는 직류기 같은 경우는 직권하고 분권을 두 개 다 이렇게 안에다가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단자를 따로 뽑아 뒀는데, 직권 같은 경우는 직렬로 연결을 되어 있죠. 계좌 권선하고 전기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자로 뽑아내서 부하로 큰 전류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좌 권선의 저항이 크면은 부하로 큰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계좌 권선, 직권인 경우에는 저항이 굉장히 작습니다. 분권인 경우에는 병렬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전기자하고 계좌가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 이렇게 발전된 전기를 외부로 많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 게 이쪽으로 많이 흘러가면 여기 전등에다가 그 전류를 많이 흘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저항이 굉장히 커야 돼요. 저항이 커서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흘러와야 부하에 많은 전류를 공급하죠. 그래서 직권은 저항이 작아야 되고 분권은 저항이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 같은 경우는 우리 분권인 경우에는 여기다 계좌 조정기를 거쳐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빼고 이렇게 되면 이 조정기는 그 가변저항이에요. 가변저항. 저항값을 조정해 가지고 계좌에 흐르는 전류값을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 흘러 들어오는 전류를 저항을 키우면 전류가 줄어들겠죠. 저항을 작게 하면 전류를 키워주게 되어서 우리가 그 무부하 특성을 볼 때 활용을 합니다. 분권 결선도 아까 좀 전에 제가 결선했던 것처럼 여기 외부로 뽑아내서 부하를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 전기자하고 계좌를 병렬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분권 결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그림을 좀 그렸는데 이게 지금 발전기에 그 평면도라고 해야 되나? 평면도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를 우리가 그 결선 방법에 따라서 분권이 있고 타여자 발전기, 그 다음에 분권 발전기, 직권 발전기, 복권 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전기자 부분하고 계좌 부분을 이렇게 계좌하고 전기자를 회로도로 나타내야 되는데 회로도로 나타내는 게 이 그림을 다 그리려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부분을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 계좌 부분을 따로 뽑아 가지고 여기에 이제 계좌 권선 있죠. 권선이 코일입니다. 코일.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코일로 그냥 표현해요. 계좌 권선. 코일 형태로 표현해 주고 계좌 저항이 있는 부분이죠. 이 계좌 저항 부분. 여기 RF를 코일에다가 그 저항값을 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좌로 들어오는 전류를 계좌 전류라고 그래요. 계좌 전류는 IF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좌의 저항값을 조정해서 계좌 전류를 조정하는 이걸 FR이라고 하는데 얘가 계좌 조정기입니다. 가변 저항이에요. 계좌 조정기. 이렇게 해서 뭡니까? 계좌 건선하고 계좌 조정기를 직렬로 이렇게 연결해 줬죠. 이제 이런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돼요. 계좌 부분. 그 다음에 전기자 부분도 굉장히 이 전기자 권선도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브러시하고 정유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회전하는 회전자죠. 자 여기서 전기자에서 나오는 전류를 IA라고 해서 전기자 전류라고 그러고 전기자 여기 코일들 있지 않습니까? 코일들 이게 다 저항이 RA라고 그래요. RA. 전기자 저항이 됩니다. 이 전기자 저항을 이제 뭐 표시는 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RA라고 적어주면 돼요. 전기자가 또 발전 그 전압을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 E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유도 기전력 E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아무튼 기호로 표시하기로는 동그라미에 브러쉬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선을 뽑아내는 형태로 기호를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회로 두 개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기호로 표시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 회로도 꼭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타여자 발전기. 타여자 발전기는 계좌에 들어가는 전류, IF 전류를 뭘로 줍니까? 다른 전원으로 주죠. DC라고 하는 타 전원, 외부 전원을 공급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뭐 전압값을 조정해 가지고 계좌 전류를 조정할 수 있죠. 물론 FR도 조정할 수 있고 아무튼 계좌 전류를 조정하기 위해서 가변 전원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아까 계좌에 들어가는 부분 여기가 계좌였죠. 계좌에 들어가는 여기 단자 부분에다가 외부 전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타여자 발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부분, 전기자는 여기다 따로 적어서 따로 회로를 뽑아내는 거죠. 여기가 전기자 부분이고 여기가 계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주면 이게 타여자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회로도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타여자 발전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외부 전원을 쓰니까 안정적으로 계좌를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자 전압을 제어해서 자기장의 세기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라는 특징이 있고 전기자 건선 부분하고 전기자 건선 이 부분하고 계좌 건선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 전압 변동이 적고 아주 제어도 세밀하게 할 수 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단점, 별도의 여자 전원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가성비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용도, 대량 생산용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종류로 사용하는 대형 직류기 또는 뭐 실험 설비용 전원 뭐 이런 쪽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권 발전기. 분권 발전기는 여기 외부 전원이 없죠. 이쪽에 있던 외부 전원, 얘를 DC 외부 전원을 없애버리고 얘를 뭡니까? 그 전기자하고 병렬로 연결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 버렸어요. 이 회로를 여기 그림으로 좀 하다 보면 RF의 위쪽에 있는 거 얘를 위쪽에 연결하고, FR 쪽에 있는 얘는 여기 아래쪽에 연결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이제 분권이 이쪽 전기자의 왼쪽에 바깥쪽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걸 안쪽으로 쑥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도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전기자하고 계자가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부하를 연결하면, 여기 이제 발전기에 이제 전원을 발생하는 부하 전류까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분권에서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전기자 전류가 이제 발전기에서 나오는 생산해낸 전류입니다. 이 전류는 여기 이제 우리가 생산한 원래 뭐 원천에서 나온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류가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두 갈래로 갈려지게 되죠. 부하 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계자 쪽으로도 가요. 그래서 두 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자 전류하고 부하 전류를 합쳐주면은 전기자 전류가 됩니다. 요 공식 꼭 중요하니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부하 쪽에 우리가 뭡니까? 전류를 많이 흘려줘야 돼요. 원래 발전기라는 게 원래 목적이 뭡니까? 발전기의 목적은 부하에 최대한 많은 전류 전압을 공급을 하는 게 발전기의 목적이죠. 내가 발전을 했는데 그 누구한테 어디 뭐 팔거나 공급하려고 이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 먹어버리면 안 되죠. 이 계자 권선으로 전류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게 바깥으로 공급을 해주는 전원이 아니라 내가 먹는 전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 내가 다 먹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발전하는 의미가. 그래서 이쪽으로 전류를 적게 흘려야 되기 때문에 RF가 굉장히 큰 값을 가져야 됩니다. 보통 수백 오h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자 조정 기호는 이제 가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변장. 자, 이렇게 이제 분권이 되고, 분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전기자 전류는 계자 전류하고 부하 전류를 합친 거다. 이 회로도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직권 발전기. 직권 발전기는 계자하고 전기자를 여기 선을 끊어줘 가지고 전기자 들어오는 선 하나를 끊어서 계자에 직접 바로 연결해 줬죠. 그래서 계자를 쭉 거쳐 가지고 코일 감고 거쳐서 와 가지고 전기자 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처음에 전기자로 들어와서 들어온 전류가 전기자를 거쳐서 나가면서 직렬로 계자를 거치죠. 요게 이제 뭡니까? 직권 발전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기자하고 계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직렬로 되어 있다는 건 뭡니까? 전기자 전류하고 계자 전류가 같죠.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같죠. 지금 여기서 무부하 상태예요. 부하가 없는 경우. 이렇게 되면 전류가 여기 흘러가다가 끊기죠. 그러면 흘러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폐회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부하 상태에서는 계자 전류가 0이 되죠. 제로가 되기 때문에 자석이 발생을 안 해요. 자석이 0입니다. 그래서 무부하 특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직권 발전기는 반드시 여기에 부하를 달아줬을 때, 부하를 달아줘야 폐회로가 생성이 되고 전류가 쭉 흘러서 다시 원래로 돌아오죠. 이때 전류가 흐르면서 IF 요게 발생하고 파이가 만들어지는 거죠. 파이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특징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적어 놓진 않았는데 중요한 특징 계좌 전류, 전기자 전류, 부하 전류가 똑같다. 예. 여기다 여기 적어뒀죠. 요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특성입니다. 요걸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복권 발전기는 직권하고 분권을 합쳐준 겁니다. 여기가 분권이고 여기가 직권이죠. 예. 뭐 내분권이라고 하는 거는 직권하고 부하 사이가 아니라 직권 안쪽에 전기자 쪽하고 분권이 같이 붙어 있고 분권을 지나서 이제 직권이 들어가는 거죠. 요게 내분권이고 분권이 안쪽에 있다. 그래서 내분권이고 외분권은 뭐냐면 직권을 지나서 부하단 가는 쪽에 분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분권은 지금 바깥으로 이렇게 쭉 그렸지만 여기를 안쪽으로 쭉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직권을 지나서 분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외분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무부하 특성이랑 외부 특성이 좀 중요하다고 했죠. 무부하 특성. 무부하는 부하가 없을 때 특성. 그러니까 부하 전류가 0일 때. 외부 특성은 부하를 달았을 때 그 부하, 즉 이제 저항 같은 경우는 발전기 외부에다가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외부에서의 전압 전류 특성이 외부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설명을 좀 해놨죠. 무부하 특성은 부하를 연결하지 않은 경우의 특성,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계좌 전류하고 유도 기전력 사이에 전류 전압 특성을 보는 게 무부하 특성입니다. 부하 전류는 흐르지 않더라도 계좌 전류는 흐르죠.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부하 전류는 여기 0이더라도 계좌 전류는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부하 특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무부하 특성에서 이제 보는 거는 발전기의 그 단자 전압하고 유도 기전력은 같아요. 전압 강화가 없으니까 단자 전압과 유도 기전력이 같게 되고 유도 기전력이 그러니까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유도 기전력 우리는 E는 60A분의 B자판 공식에서 이 공식으로 유도 기전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이가 계좌 전류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계좌 전류는 파이하고 비례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이 파이는 IF로 바꿔줄 수가 있고 비례 상수는 또 바뀌겠죠, 값이. 그래서 계좌 전류가 커지면 유도 기전력도 커진다. 이런 관계를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 철심의 능력의 그 한계치 때문에 자속 부하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외부 특성은 부하를 연결했을 때 부하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 부하 전류하고 단자 전압하고 사이의 관계, 요게 외부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부하 전류가 좀 커진다. 이 부하 전류가 커지게 되면 단자 전압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단자 전압이 줄어들게 돼요. 이건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하면 발전기 내부 저항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발전기 내부 저항. 내부 저항이 크게 되면 부하 전류가 커짐에 따라서 내부에서 그 잡아먹는 전압 강화가 굉장히 크게 되죠. 그래서 실제 바깥의 외부 회로에 일정한 전압을 줘야 되는데 그 전압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발전기는 일정한 전압을 줘야 되는데 일정한 전압을 못 주고 전압이 떨어져. 그러면 이제 뭡니까? 전기 기기를 돌려야 되는데 기기가 안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TV를 켜야 되는데 TV가 갑자기 꺼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외부 특성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부하 특성. 네, 그럼 이어서 좀 쉬었다가
2교시부터는 무부하 특성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